안녕하세요, 김영준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시고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이런 글들도 많이 보일 거예요. 광고성 글입니다. 개인회생 90% 이상 탕감 가능, 이런 글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다 이렇게 90% 이상 탕감을 받거나 그것보다 적더라도 많은 비율로 탕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진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상의 제목을 개인회생 이런 분들은 90% 이상 탕감 받아도 됩니다 라고 해서 업로드를 할 건데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90% 이상 많이 탕감을 받아도 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에 개시 결정까지 잘 받은 분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이분이 변제율 7%로 개시 결정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이제 변제율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금을 기준으로 하니까 원금의 7%입니다. 이자까지 생각하면은 5%도 안 되는 비율로 개시 결정을 받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원금 기준으로 했을 때도 93%를 탕감 받으신 거고, 이자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95% 이상 탕감을 받으신 경우죠. 그럼 이분이 어떤 경우였기 때문에 이렇게 탕감이 높았을까요? 말씀을 드려보면, 원금만 5억 4천인데 이자가 거기 한 1억 6천 정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채무는 총 7억이 넘습니다. 이분의 나이가 되게 젊어요. 20대 중반이시거든요. 남자분이신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큰 빚을 지게 됐을까요? 7억이라는 빚이 사실은 웬만해서는 사실은 저희 개인회생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지 않을 정도로 금액이 큰 금액입니다. 이분은 본인이 빌려 쓰신 돈은 한 푼도 없으세요. 카드를 사용하셨거나 대출을 받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제 갓 제대하셔가지고 사회생활을 막 시작해야 되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빚이 많다 보니까 정상적인 경제활동 자체가 어렵고 아르바이트 정도 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분은 본인이 쓰신 돈이 아니라 부모님 채무에 보증을 서셨던 경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 상담을 제가 오셔서 할 때부터 되게 안타까운 경우였죠. 그래서 최대한 이분은 좀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다, 결정을 잘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진행했던 사건인데 결과가 그래도 괜찮게 나왔던 사건이에요. 이분 사례처럼 우리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기본적으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돕는 제도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실했지만 불운한 분들의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결정을 잘 해주고 이분이 갱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대표적으로 이럴 것 같아요. 요즘에 상담 너무 많이 오시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열심히 밤낮 없이 일하시는데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가게 장사가 안 돼서 너무 힘들어지신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너무 많죠. 그리고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가고 있는데 가족 중에서 큰 질병이 있는 분이 계시거나 자녀분들 중에서 좀 장애가 있어서 그 장애 때문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셔서 채무가 증대돼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는 사는데 급여가 높지가 않아서 생활비가 항상 부담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대출이 늘고 카드도 사용하게 되고 이러면서 빚이 계속 늘어나시는 거죠. 점진적으로 돌려막기를 몇 년씩 꾸역꾸역 하시면서 빚이 계속 커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개인회생을 상담 오시는 이런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개인회생에서 탕감을 많이 해주고 이분이 갱생이 쉽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법원은 고민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의 의미가 있죠. 하지만 반대편에서 보면 이 채권자들이 정당하게 권리 행사를 원래 할 수 있었던데 이거를 막는 거죠. 그래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채무자 측을 고려하고 또 채권자 측도 고려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탕감을 많이 해줘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많이 받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이 개인회생 절차인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사례처럼 이렇게 누가 봐도 성실하지만 불운해서 채무가 과중해졌다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당연히 채권자 쪽에 손해가 좀 크더라도,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도록 좀 제한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많은 빚을 탕감해주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해서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개인회생 취지에도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개인회생을 우리가 이런 분들이 신청하시면 전부 다 이렇게 90% 이상 뭐 많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100%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해당이 되세요. 하지만 개인회생의 기본적인 인가 요건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뭐 적어도 3가지 정도의 조건은 맞아야지 탕감률이 높아지게 돼요. 다른 영상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는 재산이 많지 않으셔야 돼요. 뭐 재산이 많다고 하면 개인회생에서 그 재산보다는 많이 갚아야 된다라는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뭐 많은 부분을 탕감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용소득이 많지 않으셔야 돼요. 뭐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가용소득이라는 것은 내가 버는 돈에서 우리 가족들 생계비를 공제하고 실제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돈을 가용소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높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 가용소득이 커집니다. 그럼 변제율이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소득이 많으시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개인회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크게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래서 불성실하게 사용된 채무가 많은 분들, 뭐 법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치라든가 도박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여기에 해당되는 지출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도 역시 탕감을 많이 해주는 것은 제도의 취지상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변제율이 낮게 결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개인회생 어떤 경우에 탕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을 보시고 나도 저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라고 하신다고 하면 좀 용기를 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회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시는 회생위원이나 판사님께서도 서류를 검토하시고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어려워지신 분들은 최대한 구제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뭐 변제금도 적게 해서 결정을 받으시는 게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요. 용기를 내셔서 전문가에게 상의를 받아보시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또 일주일 동안 많은 분들 상담하고 또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사건들 잘 조사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좋은 얘기들을 찾아서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